박정희 대통령은 중부전선 공공기지 훈련장에서 팀 스피리트 78 훈련 상황을 참관하고 한미 혼성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훈련이 매우 유익했고 뜻깊은 훈련이었다고 지적하고 사병들의 급식과 건강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배시 유엔군 사령관은 박 대통령을 맞아 이번 훈련으로 한미 양국 간의 강력한 방위 능력이 과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팀 스피리트 78 한미 연합작전 훈련은 3월 7일부터 열 하루 동안 한반도 전역에서 펼쳐졌는데 특히 주요 작전은 한강 이북과 휴전선 사이에서 실시됐습니다. 작전은 방어와 반격의 두 단계로 나뉘어서 한국군이 가상적의 침공을 받아 전선에서 방어전을 펴다가 미 본토와 태평양 각 기지로부터 투입된 증원군의 지원을 받아 총 반격을 펴는 것으로 실시했으며 랜스 미사일 등 각종 신해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11만여 병력이 참가한 이번 작전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북한괴뢰 불장난을 경고하고 전통적인 한미 유대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사적으로는 앞으로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하더라도 유사시 미 증원군을 신속히 보내 침략에 대처할 수 있는 연합작전 능력을 기르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향토예비군 창설 10주년을 맞아 모범예비군 30명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선결 문제는 자주국방이며 국방이 튼튼해야 모든 것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예비군들이 모두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방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당부하고 우리 국민들이 예비군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각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져온 후방 전력을 과시하고 내 고장 내 직장은 스스로 지킨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진 향토예비군 창설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방위산업 장비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의 분열도 있었습니다. 이제 320만으로 성장 발전한 우리의 향토예비군은 지난번 한미 연합작전 때 전방에 투입돼서 현역병과 똑같이 작전을 펼 수 있을 만큼 전력이 강화됐습니다. 고성능 국산 전차가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에서 9번째로 전차 생산국이 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공공업기지에 전차 공장을 시찰하고 전차 생산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완성된 국산 전차의 성능 시험 과정도 지켜보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에 생산된 국산 전차는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형 전차 M60A1과 똑같은 화력과 기동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절반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인 전력 증강을 이룩하게 됐으며 북한교열의 전차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날 최종 시험 과정에서 회속으로 달려 강력한 추진력과 항속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차는 또 물속으로 들어가는 잠수 시험을 거쳤는데 전차 안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포탑 속에는 탄도 계산기 등 수많은 기기들의 이름이 우리말로 적혀 있고 모든 장비가 정교하며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반과 배면 시험 과정에서 가파른 경사지도 거뜬히 오르내림으로써 성능의 우수함을 과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대량 생산하고 있는 화포, 발칸포 등과 함께 고성능 전차까지 대량 생산함으로써
전쟁 예방을 위한 자주국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자 전국의 농촌에서는 본격적으로 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기도시 흥군 과천면 가전일리에서 모내기를 돕고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밀양 21호 신품종을 심으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이며 그동안 전 국민의 일치된 총파단결로 해서 가뭄을 이겨냈다고 치하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농촌 일손이 더욱 달릴 것이므로 영농기계화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국민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총력 모내기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학생과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각계각층에서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서 모를 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 잡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개원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원식 지사에서 우리가 진정한 근대화와 민족 중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경제 발전에 발맞추어서 전통의 바탕을 둔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조와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호국 문화 유적을 복원하고 정화하는 데 힘쓰며 중효 사상을 북돋아 온 것도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고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신문화와 물질 문명이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룰 때 참다운 발전이 따른다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역사의 주체라는 자각이 투철해야 훌륭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고 참다운 자주정신은 전통문화에 대한 애착과 긍지에서 우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문화에 관한 학술연구와 고전자료의 편찬과 번역,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구협력 등의 사업을 벌이며 특히 민족학의 정신을 발굴하고 주체적 역사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역점을 두게 됩니다.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새마음 갖기 결의 실천대회에서 구국 여성봉사단 박근혜 총재는 격려사를 통해 조국의 은혜와 부모의 무한한 사랑은 너무도 크고 넓기 때문에 오히려 잊어버리기 쉽다면서 새마음 운동으로 충효를 불러일으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1978년 7월 6일)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첫 집회에서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유신 2기의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총의의 수임기관인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의원 507명의 추천으로 등록을 한 박정희 후보를 출석대의원 2,578명 가운데 2,577표, 무효 1표로 제9대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장인 박 대통령은 이날
통일주체국민회의 개회사에서 80년대 영광된 조국 건설을 위해 전진하는 우리에게는 강인한 민족의 의지와 피와 땀 그리고 종화 단결과 중단 없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통일주체국민회의 운영위원들로부터 제9대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전달받은 자리에서 고도 산업국가와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민족문화에 찬란한 꽃을 피우며 조국의 평화 통일에 박차를 가할 80년대를 내다볼 때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이틀째 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안보 외교정세에 관한 보고와 통일정책에 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날 대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영도력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을 전폭 지지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군 장안면 고리에 세워진 원자력발전소 제1호기가 준공됨으로써 원자력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설 용량이 각각 95만 킬로와트인 원자력 5호기와 6호기도 기공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원자력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세계에서 21번째로 핵발전국 대열에 참여하게 돼 과학 한국의 모습을 자랑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하고 제1호기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도정에서 이룩한 하나의 기념탑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우리는 태양열과 조력, 풍력 등 새로운 자원을 연구 개발하는 데도 더욱 적극적으로 힘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용량 58만 7천 킬로와트의 원자력 1호기가 7년 7개월 만에 준공됨으로써 우리나라 총 발전 설비는 659만 킬로와트로 증가해서 전력 예비율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고리 2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포함해서 80년 초까지는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확보하고 86년까지는 다시 4기를 추가하게 됩니다. 강원도 춘천 근교 소양강 다목적 댐입니다. 지난 1973년 10월에 감수를 시작한 이 댐은 6년 만에 만 수위인 198m에 육박하는 188m 23cm를 기록함으로써 준공 후 처음으로 수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뉴스는 고속 촬영으로 수문 여는 순간을 잡았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소양호의 맑은 물이 초당 250톤씩 세차게 흘러내려 100여 미터의 거대한 물기둥이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5개 수문에서 10분 동안 25만 4천여 톤의 물을 쏟아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금오산에 올라 자연보호운동 실태를 살폈습니다. 추석 성묘길에 이곳을 찾은 박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많이 깨끗해져서 이만하면은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입구에 있는 채미정에서는 정화 완공된 시설들을 살펴보고 지금부터 관리를 잘해서 깨끗하게 보존하고 오래된 건물의 온돌방은 가끔 통풍을 시켜주라고 일렀습니다. 박 대통령은 금오산 기슭의 뒷산에 자리 잡은 선조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 다음 구미시 상모동 향리를 방문했는데 골목길 곳곳에 모여든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 앞으로 다가선 박 대통령은 머리에 부스럼이 난 어린이를 쓰다듬으면서 수행한 주치의에게 약을 주도록 이르고 의료보호 대상자와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료보호 문제를 연구해보라고 관계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생가에 들러 약 45분간 머물렀는데 40여 년 전의 제자를 만나 옛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생가를 떠나면서 마을 어귀에 세워진 기억로당에 들러 노인들에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청와대를 구경하고 싶다는 노인들의 건의를 받고 내년 봄에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군 공공기지를 방문하고 미 공군 소속 대형 조기 경보기인 E-3A기의 성능과 임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도 정밀 장치와 시설을 돌아보았습니다. 열전 13일에 걸친 제8회 박 대통령급 쟁탈 국제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는 1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이진인 축구팀은 강호 모로코와의 3, 4위전에서 2대1로 이겼으며 대표 일진인 화랑팀은 미국 프로팀인 워싱턴 디플로매츠를 결승전에서 만나 6대2라는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공격과 수비력이 다같이 뛰어난 화랑팀이 우승함으로써 영예 박 대통령컵을 2년 만에 다시 안았습니다. 굳센 체력, 알찬 단결, 빛나는 전진을 다짐한 제59회 전국체육대회가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사에서 튼튼한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부국강병의 바탕이라고 말하고 오늘날 모든 면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세계 여러 나라가 국민 체력 향상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체육진흥에 힘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참다운 체육정신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끈질긴 투지와 인내심으로 최선을 다해 정정당당히 싸워서 승패를 겨루는 데 있다고 말하고 모든 체육인이 밝고 바른 사회, 기강과 도의가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제 다가오는 80년대에는 고도 산업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비약하여 마침내는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중흥의 대업을 촉진해 나가야 할 우리에게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력을 축적하고 내실화하는 데 전력을 경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별 공개 행사로 중요 사상이 듬뿍 넘치는 정조대왕 능행차가 펼쳐져 3만여 관중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정부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사우디아라비아 교민팀을 포함해서 모두 16개 선수단 12,000여 명이 출전해서 비공인 세계 신기록 1개와 한국 신기록 6개, 한국 타이 3개, 대회 신기록 122개를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종합우승으로 2년 연거푸 우승했고 2위는 서울특별시, 3위는 충청남도가 차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들러
고대와 현대 감각을 조화시켜 건설 중인 이곳의 공사 진척 상황을 살피면서 오는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총회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완전히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일 만에 중화공업 시대를 펼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포항종합제철이 연간 조강 생산 260만 톤에서 550만 톤으로 늘리는 제3기 설비 확장 공사를 끝내고 그 준공식과 제3고로 화입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 관계자들과 함께 제3고로에 불을 넣음으로써 제3고로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28개월) 만에 준공된 이 공장은 하루에 승용차 9,500대분의 쇳물을 쏟아내는 세계 고로 등 국제 규모의 23개 설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제3기 설비 확장 공사가 끝남으로써 우리나라는 북한 규례보다 2배나 많은 철강 생산 능력을 갖게 됐고 55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가진 세계 8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우리의 철강 생산 능력은 1986년에 2천만 톤 규모로 커져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수 있다고 말하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철강 생산 면에서뿐만 아니라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공업, 시멘트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고 수출도 5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인데 이는 우리 경제가 당당히 세계 경제대국권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1978년 12월 27일 제9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취임식 현장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법 제46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8년 12월 27일 대통령 박정희. 이날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도전하는 80년대는 자신과 긍지에 가득 찬 웅비의 시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 취임사 가운데에서 신뢰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망의 80년대를 눈앞에 바라보면서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지는 이 순간에 우리는 민족 웅비의 부푼 꿈과 새로운 결의를 다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국민의 집념과 땀이 어린 이 보람찬 중흥의 창업 도정에서 개발의 60년대와
약진의 70년대에 쌓아 올린 빛나는 금자탑이 있기에 내일의 우리에게는 부강한 선진 한국의 웅장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뚜렷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도전하는 80년대는 새 역사 창조를 향한 자신과 긍지에 가득 찬 웅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연대야말로 기필코 고도 산업 국가를 이룩하여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고 번영과 풍요 속에서도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축적된 민족의 힘과 슬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여 우리 역사상 다시 한번 민족문화의 개화기를 맞이하는 위대한 연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건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획기적인 진전을 성취함으로써 유구한 역사 속에 연면이 이어온 민족사의 정통성을 드높이고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향한 인류 역사의 진운에 적극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장엄한 민족사의 분수령에서 제9대 대통령의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되는 나는 이 시대를 함께 사는 온 국민과 더불어 항상 고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엄숙한 소명을 받들어 헌신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굳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의 중요 정책 목표를 앞으로도 계속 완전 자립경제 달성, 자주국방태세 확립, 사회개발의 확충, 정신문화의 개발에 두고 온 국민과 더불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유구한 민족사에서 오늘이 차지하는 위치를 지켜보면서 영광된 민족의 대행진을 이끌어 나갈 엄숙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며 다시금 온 국민의 아낌없는 협조와 분발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불과 수년 전 우리가 체제를 정비하여 세계적인 유류 파동과 인도진화 반도가 적화된 직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굳센 단결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방방곡곡에 세차기 메아리치는 개혁과 창조와 전진의 우렁찬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면서 격동과 시련을 겪고 있는 오늘의 세계 속에서 한민족의 찬연한 횃불을 밝힙시다. 참으로 뜻있는 시대에 살면서 일생을 민족과 함께 호흡하고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의 신앙을 집념으로 실천해온 박정희 대통령. 이날 온결에는 정성어린 축하의 꽃다발을 어린이들을 통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의 우대를 받고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하며 번영과 풍요 속에서
인정과 의리가 넘치는 복지사회를 이룩한다는 국민적인 이상을 제시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유신 2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경축 이은회를 베풀고 700여 명의 국내외 초청 인사들로부터 취임 하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만찬이 베풀어졌습니다. 티로나 주한 필리핀 대사는 주한 외교사들을 대표해서 박 대통령께 중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통령과 큰영의 근한과 성공을 위해 축배할 것을 제의해 함께 축배를 들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문화공보부가 마련한 대통령각하 취임 경축 공연이 베풀어졌습니다. 먼저 아악으로 장춘 불로지곡, 궁중무용인 궁중공놀이, 강강수월래, 민속무용 북춤,
민속무용 풍요한 내고장. 이날 기흥축 공연은 대통령 찬가를 끝으로 제9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만수무강을 기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구국 여성봉사단 총재는 구국 여성봉사단 운영위원들을 접견하고 새마음 갖기 운동을 뒷받침해온 이들의 노고를 지하했습니다. 한강에 세워진 2개 대교가 확장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제2한강교의 확장공사는 현재 다리와 똑같은 다리를 상류 쪽에다가 나란히 붙여서 하나 더 건설하는 것으로 내년 연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1한강교는 중지도를 중심으로 노량진 쪽은 한강 하류 쪽에 용산 쪽은 강 상류 쪽으로 각각 지금의 다리와 똑같은 모양을 하나씩 더 나란히 만들게 됩니다. 박 대통령은 79년도 중앙관세에 대한 연두 순시를 시작했습니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경제부처에 먼저 들린 박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긴축 재정을 강조했는데 올해 우리 경제 기본 과제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물가 안정으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는 그동안의 경험을 참작해서 금년 초에 대폭적인 개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에 있어서 모순이 나타나면
이를 계속 검토해서 시정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제도를 정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무부에서는 실리 외교를 강조하면서 외무부가 앞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일은 외교관의 자질 향상과 사기 악양 문제라고 말하고 외교관이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상공부 연두순시에서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등 10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받고 중화공업을 선언한 지 6년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는 선진 여러 나라와 본격적인 경쟁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경쟁국과 비교해서 장단점을 뽑아 시정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노사협조와 합리적 운영을 기하며 수출 진흥에 계속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수산부에서는 농사자금과 어업자금 운영에 있어서 농협과 수협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구조를 일대 혁신해서 농어민과 도시민이 다같이 이득이 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계절적으로 영향을 받는 농산물 품종의 비축도 중점적으로 하며 농촌 저축도 계속 추진해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은 계획 단계에서 신중히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 자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일반 주택과 아파트의 준공 검사를 철저히 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 조그만 피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동력자원부에서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을 펴나가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전망이 좀 나아졌다 하면은 다시 절약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계속 절약하는 마음가짐으로 각종 에너지를 개발하고 또 있는 것은 비축해서 항상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해외 자원 개발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문제도 잘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통부 연두순시에서 서울 뉴욕 간 항공 노선을 개설하며 경부 간 고속전철을 건설한다는 등 장기 계획을 보고받고 우리의 경제 규모가 더욱 커짐에 따라 수송 분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므로 우선 계획부터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게 세워야 하며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운전사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신부에서는 올해 42만 대의 전화를 증설하고 2,000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섬에 우체국을 신설하는 등 전화와 통신 업무를 원활히 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받고 수요 공급의 원칙을 살려 모든 자금을 동원해서 전화 가설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순시에서는 경제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고 기술 훈련을 받는 재수자들이 출소 후에 민간 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주선해주고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면서 교도소에서 그런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사람도 성실해지고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순시에서는 의료보장제도가 실시된 지 3년째가 되는 동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성과도 좋았지만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등의 문제점은 계속 보완 시정해 나가야 하며 부정식품 사범은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문화공보부에서 올해를 제2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의 시발연도로 잡아 자주적 전통문화를 개발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며 유적지 정화 등 문화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국학개발 사업의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총무처 순시에서 10년 이상 근속 공무원에게 500만 원까지의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겠다는 보고를 받고
처우 개선과 복지 후생, 자녀 학비 보조 등으로 우수 공무원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교부에서는 81년도부터 연합 선발고사를 없애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며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80년대 고도 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 인력과 고급 두뇌 양성에 힘쓰라고 당부했습니다. 내무부는 새마을운동의 가열화와 대민봉사의 극대화, 그리고 사회질서 확립 등의 올해 시책을 보고했으며 박 대통령은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제1우선순위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쥐락구조 개선과 농촌주택 개량은 위치 선정을 잘해서 주변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순시에서는 시민교통난을 한시바삐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오는 83년까지 끝내고 지하철 3호선과 4호선도 올해 착공해서 8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하철도 건설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직접 지하철 전동차를 타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교통난 해소에 있어서 길을 뚫고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더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도로 예산 가운데 일부를 버스업체 등에 투자해 업자들이 운전기사나 차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량 정비에 힘쓰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주대회는 참가한 모든 선수들을 청주와 충주 그리고 음성 주민들이 무료로 민박을 실시한 가운데 열려 인정에 넘치는 대회였습니다. 세계 아동의 해를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재미 제1동포를 포함한 13개 시도 대표 6,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렸습니다. 큰 영예와 함께 참석한 박 대통령은 지사에서 나라의 내일을 짊어지고 나갈 소년 소녀 여러분은 멀지 않아 중흥의 대업을 이어받을 영광된 후계 세대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지니고 튼튼한 몸, 활달한 기상,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기능을 고루 갖추어 나라의 기둥으로 대성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민족은 국민체육에 많은 힘을 기울여 강건한 신체와 진취의 기상을 자랑했다고 말하고 소년 소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강건 활달하게 뻗어나가는 곳에 부국강병의 막강한 힘이 축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 행사에서 청주 시내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매스게임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육상 400m 기회주를 시작으로 중학부 20개 종목, 국민학교 6개 종목에 걸쳐 열전 4일간의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대회는 궁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비롯해 한국 신기록과 대회 신기록 각 1개씩과 육상에서 대회 신기록 9개, 사이클에서 8개, 사격에서 1개 신기록을 냈으며 궁도의 양정순, 육상의 박미선 선수 등 유망주를 발굴해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충청북도 팀이 1위로 7년 연거푸 우승을 차지했고 충청남도가 2위, 서울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 수상을 지낸 후쿠다 다케오시가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후쿠다 전 수상은 청와대로 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다 전 수상은 앞으로 한일 협력과 번영을 위해 신념을 갖고 노력하겠다면서 자신은 수상을 그만두었지만은 정치 현역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며 뜻을 새롭게 해서 한일 협력과 번영을 위해 몸바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 대통령 큰 영예는 후쿠다 씨의 부인 후쿠다 미에 여사를 맞아 환담했습니다. 일본 중의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산업시설도 돌아본 후쿠다 전 수상은 포항종합제철에서 일본이 50년 걸려 이룩한 것을 한국은 불과 10년 만에 이룩했다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광복 34돌. 박정희 대통령은 영예와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광복절 34주년 경축사에서 광복에 참듯이 민족의 자주와 독립에 있다면 우리 세대는 평화롭고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현함으로써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 측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의 상황은 비상한 시국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민족은 어려운 때일수록 그 저력을 발휘하는 법이므로 우리는 역사에 대한 책임과 신념과 의지와 단결된 힘을 지켜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광복절에 서울 종로 내거리에 있는 보신각이 2층 누각으로 크게 중건됐습니다. 500여 년 전에 세워진 종누각을 144평 규모의 2층으로 넓히고 이 일대 500여 평을 녹지로 가꾸어서 작은 공원이 됐습니다. 광복절 34돌인 이날 정오에는 33번의 보신각종을 올려 해방과 광복의 감격을 되새겼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피해 현장. 갑자기 몰아닥친 태풍 주디호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남해안에서는 산사태와 하천 범람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과 재산과 농경지까지 떠내려 보냈습니다. 피해 현장을 시찰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 지역의 군수와 시장들로부터 구체적인 수해 내용과 복구 사업의 진척 현황을 집중적으로 물으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즉석에서 해결해 주어 관계 공무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주민들을 위로하면서 정부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지만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힘을 모아 열심히 복구해달라고 당부하고 농민들에게는 벼가 이 정도로 침수되면은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면서 세심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예기치 않은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박 대통령은 이재민과 유족들에게 중심으로 위로한다는 뜻을 각별히 전해달라고 관계관에게 당부했습니다. 제177차 무역진흥 확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기업 가는 경우에 따라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종업원을 가문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동고동락한다는 의식을 갖고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을 살리고 모든 종업원의 생활까지 같이 걱정하고 노력해서 정부와 기업주와 근로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에서 열린 제2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우승하고 개선한 우리 선수단을 맞이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격려하면서 이번 우승은 결코 요행이 아니며 우리 국민은 같은 조건이면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우수한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세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승을 차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에일의 코크시. 제25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14개국 278명의 기능선수가 참가해 33개 직종에 걸쳐 기능을 겨루었습니다. 대한뉴스는 이번 대회 소식을 특집으로 제작해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용을 포함한 17개 직종에서 금메달을, 5개 직종에서 은메달을, 그리고 동메달 1개를 획득하고 우승함으로써 3년 연속으로 세계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종합전시장에서 막을 올린 제10회 한국전자전람회입니다. 박 대통령은 수출 주종 품목인 천연색 텔레비전과 라디오 카세트, 전자오븐, 녹화 재생기 등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 상품의 수출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자공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을 잘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전람회에는 국내 168개 업체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영국, 서독, 스웨덴 등 11개국의 89개 외국인 업체 제품 385종 5만 6천여 점의 전자제품이 선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주재 전 외교사절들을 경주 보문단지로 초청한 자리에서 주한 외교사절단장인 에르친 터키 대사를 비롯한 59명의 각국 대사 그리고 주한 국제기구 대표 부부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나라와의 우호 증진 등의 노고가 많았다고 치하했습니다. 경주 남산 기슭에 자리 잡은 통일전입니다. 이곳을 참배한 박 대통령은 회랑에 진열되어 있는 삼국 통일에 관한 역사 기록화를 살펴보면서 매초성 대첩 등의 고사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통일전 직원과 화랑교육원 교직원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랑교육원에서는 마침 대강당에서 연수 수강 중인 영남대학교 학생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며 강의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고 유자녀들은 아버지가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돼서 함께 이 집을 떠난 지 18년 만에 양친을 모두 여인 채 외롭게 돌아온 것입니다. (1979년 12월 21일) 최기화 대통령이 제10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날 서울 중심가를 비롯한 전국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새 대통령의 취임을 경축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70년대를 마무리 짓고 새로운 역사의 80년대를 여는 새 정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 나갈 것을 다짐하기 위해 새 대통령은 취임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정각 최기화 대통령이 식장에 도착하자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두 일어서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날 식장에는 삼부요인과 주한 외교사절 그리고 국회의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금소하게 새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해식 선언에 따라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제10대 최기화 대통령의 취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서 국립교향악단의 연주 속에
바리톤 오현명 씨의 독창과 국시립합창단 120명의 합창으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불렀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인 신윤학 국무총리의 식사에 이어 최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선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최규하.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의 주변 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유동적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해온 북한 공산 집단은 특히 12.6 사태 후에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자 모략과 선동을 격화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군사적 위험마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통령은 현 정부의 성격을 난국 타개를 위한 위기관리 정부라고 지적하면서 본인은 앞으로 국정의 기본 목표를 국가 안전보장을 공고히 하고 사회 안정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며 국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착실한 정치적 발전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데 두고자 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앞으로의 헌법 개정에 있어서는 우리 헌정사의 과오를 깊이 자성하고 쓰라린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국가적인 견지에서 장래 후회를 남기지 않을 또 지속성 있는 민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조국의 분단으로 말미암은 남북한의 대치라는 냉엄한 상황하에서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하고 국가 보위를 확고히 할 수 있는 헌법이라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정치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극단적인 국론의 분열과 사회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헌법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회 정의와 형평의 구현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 하겠으나 이것이 우리의 자유경제 체제 자체에 도전하는 결과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당면한 난국의 수습과 헌법 문제의 중요성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본인으로서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정도면 국민의 대다수가 찬동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헌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어서 이에 수반되는 필요한 재반 조치를 착실하게 취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최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와 경험을 시국 타개와 국정 운영에 동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또한 본인이 거듭 말한 대로 국민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들과의 대화를 폭넓게 갖고자 하며 또 국정의 기본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계, 원로, 중진 그리고 인격과 덕망이 겸비된 분들로 구성되는 기구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은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무수한 국난과 역경을 겪어왔으나 그때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스스로의 생존과 문화 전통을 수호하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국가적 시련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애국심과 단합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 인내와 자제로 대동단결하여 보다 차원 높은 국가 건설의 준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도도한 대하를 형성하듯 우리 국민 모두가 영광된 조국의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다 같이 전진해 나갑시다. 최규하 대통령 내외부는 어린이들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답례 선물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를) 마무리하고 1980년대를 맞이하는 역사의 큰 전환기에서 신생공업국가로 국제무대에 등장한 우리나라의 진로를 밝힌 최규하 대통령. 국제경제 여건은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며 수출 신장의 둔화와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고용면의 문제 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에 대처해서 정부는 외부의 충격을 가능한 한 완화 흡수해서 우리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이룩하는 데 최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대 대통령 취임식은 경축아치와 기념우표, 기념 담배만이 선보였을 뿐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중앙청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연이 있었습니다. 최 대통령은 산부 여인과 사회 각계 인사, 그리고 외교 사절들의 축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내외 귀빈 200여 명이 초청된 가운데 만찬이 있었습니다. 최 대통령 내외분의 건승과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비는 축배 등으로 새 역사 창조를 위한 온 국민의 여망과 기원과 축복 속에 경축의 밤이 깊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2월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3년 사회종합운동 전국대회에 참석해 유공자들을 포상했습니다. 대통령은 유시를 통해 사회종합운동이 이제는 의식개혁운동으로 성화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치하하고, 아직도 일부 사회 지도층들이 무질서와 부패심리, 독선적 사고와 권위주의, 그리고 지연 혈연을 따지는 파벌의식 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종합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자기 성찰과 의식개혁으로 성숙한 민주시민상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열린 원래 경제동향보고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내년부터 관계기관이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갖고 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경제성장에는 주인정신을 토대로 한 국민적 합의와 자신감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에 공임하는 전라북도 남원군 중절마을 지도자 소성석 씨와 경상남도 남해군 금송 어촌계장 하문토 씨에게 새마을 훈장 협동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은 방한 중인 이란협력위원회 회장인 기시 노부스케 전 일본 수상 일행을 접견하고 그동안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그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시스코 그네치 루스콘의 국제궁도연맹 회장을 접견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연말을 앞두고 전방의 부대를 시찰,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번 시찰에서 대통령은 연말에는 크리스마스와 망년 행사 등이 겹쳐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취약성이 있으므로 군은 평상시보다도 경계심을 더욱 강화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주한 미 2사단에도 들러 부대 장병들을 사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북한군의 도발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한국군과 미군은 긴밀하게 협조해